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을 네. 모셨습니다. 로봇 갑자기 전문회사. 회사 대표님 명함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예, 플로틱에. 플로틱의 예. 플로틱 예. 우리 이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찬 대표님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그 창업 전에 많이 봐왔던 유튜브다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아, 네. 저는 플로틱 대표 이찬입니다. 플로틱은 이커머스 물류센터를 타겟으로 입출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로봇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자체가 굉장히 물류센터에 도입하기 어렵고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귀찮은 일로 이제 많이 고객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이 고객 경험 자체가 굉장히 쉽고 빠르고 그리고 확장성이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그리고 서비스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POC 단계를 지나서 실제 도입 프로세스를 지금 밟고 있는 회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네. 해주시죠. 대체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에게 뭐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고객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곳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타겟하는 고객사는 이커머스 물류를 하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류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문한 물건이 오늘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 아시겠지만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최근에 MFC라든지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커머스 물류센터는 수작업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레를 끌고 작업을 하고 당일 알바가 안 나오면 작업을 멈추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 수급이라든지 실제 작업을 수작업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이 하던 어떤 이동 작업을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로봇 형태랑 물론 뭐 IR 먼저 보시고 방송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로봇 형태랑 그 로봇이 그 작업하는 그 영역 뭐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하고 로봇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지 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물류센터를 전체 자동화해서 로봇이 막 집어 가지고 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분들이 하시는 게 이 로케이션 번호를 외워서 네. 이동을 하고 그리고 집품을 합니다. 근데 그 전체 이 작업 시간 중에 70%가 이동이고요. 30%가 집품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70%에 해당하는 이동을 로봇이 자동화를 하고 30%에 해당하는 집품 과정도 저희도 이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서 이 시간도 줄이고 난이도도 줄일 수 있게 만들어서 전체 시간에 이동 시간도 줄이고 집품 시간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품이 정확히 어떤 거죠? 집품은 이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실제 창고에 위치해 있는 상품들을 찾아서 그걸 이제 집어서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가 아까 말씀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셔서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저희는 아까 지금 우리 말한 로봇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그 로봇이 그 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혹시 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우리 거를 쓰고 싶다. 예, 그러면 대체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느 정도의 돈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네. 여기 고객이 앉아 계시다 생각하고 아.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무슨 감사합니다. 톤이 바뀌는데. 아, 마침 오늘 시연회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저희는 이제 별 부담 없이 연락 주셔도 괜찮은 게 저희 팀 자체가 물류센터를 직접 자동화해 보시기도 했고 네. 입출고를 직접 해보신 매니저분들이 영업과 실제 기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갖고 계시던 고민들을 일단 저희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물동량 데이터 최소한의 물동량 데이터, 즉 이제 3개월치의 물동량 데이터만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물동량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로봇 대수나 그리고 동선을 저희가 미리 짜서 이제 다음 미팅에 임하게 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이제 100에서 150만 원 사이에 대당 가격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과 그리고 실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 자체가 이런 도입하는 데 장벽이 네.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대당. 네. 그 로봇 한 대를 드리고 그리고 내 물류센터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쓸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 처음에 원래 그 기공학을 전공하시고 뭐 로봇 쪽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 뭐 요리하는 로봇일 수도 있고 음식 배달하는 로봇일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차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로봇하고 관련 없지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류 로봇으로 이 영역으로 관심 갖게 된 뭐 계기나 이쪽으로 사업하시게 된 뭐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로봇을 둘러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학부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로봇 시장과 로봇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결정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기존에 이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물류센터에서 쓰는 로봇은 이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기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판단까지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 그런 회사들이 이 로봇을 기계로서 접근을 한다면 이 물류센터, 특히 이 이커머스 물류센터에는 저희가 로봇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아이템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실 6개월에 걸쳐서 정말 8번, 9번의 피벗을 경험하면서도 저희는 되게 밤새 알바를 많이 했었고요. 저는 이제 물류센터 알바도 해보고 물론 그리고 재고조사 알바도 해보고 실제 백화점에서 짐 들어준 알바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아닌 것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지금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수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뭘까를 많이 찾았었는데 결국 이커머스 물류센터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물류센터 개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어떤 기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로봇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장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문제를 타겟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더 그 대표님 가진 그 기술을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그러니까 결국 로봇 기술과 소프트웨어인데 그 기술을 몇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로봇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이 방법론을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IR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1,500개 물류센터가 있는데 이 물류센터마다 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저희는 그 미들웨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자체도 한 대의 로봇이 아니라 10대, 20대, 많게는 100대 이상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물류 작업의 특성에 특화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빙 로봇을 그대로 만약에 물류센터에 도입을 한다면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검수도 못하고 하중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까지 저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미들웨어와 자율주행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어서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1,500개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 1,500개 물류센터 중에서 우리 거가 잘 맞을 만한 물류센터는 네. 대체 어느 규모의 어느 정도 수준의 물류센터일지 네.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한계가 분명히 제가 본 저희 주주님 중에 주주사에도 물류센터 하나 가지고 계신데 거기는 높이가 또 무지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트레일러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이렇게 꺼내오고 꺼내온 거를 내려와서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예, 그 이제 여러 개를 포장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책을 주로 다루는데 이렇게 되는 파주에 거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적응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적용하지 못할 곳이 있을 것 같고 쿠팡 같은 곳에서는 이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초대형 물류센터는 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자,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문제는 어떤 규모의 물류센터는 우리가 제일 잘 푼다. 이거를 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물류센터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 말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합포장이 많은 센터입니다. 합포장이라 하면 저희가 어떤 쿠팡에서 주문을 할 때 아이시스 하나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장바구니들을 막 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물류센터가 가장 저희는 적합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네. 네. 그래서 쿠팡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잘 안 나가는 상품들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쿠팡의 숙명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정말 AGV나 이제 영상에 공개된 AGV 이런 것들로 하고 실제로는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선반 피킹을 AGV? 네. 그건 뭐예요? AGV는 이제 오토노머스 가이디드 비키를이라고 해서 네. 이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는 그런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쿠팡에서 쓰는 거예요? 네, 쿠팡에서 쓰는 올해 스타일이. 3월에. 네. 근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일부 메가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또 쿠팡도 많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 쿠팡도 실제 저희처럼 그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네. 이제 선반에서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평수와 관계없이 실제 작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더 적합한 부분이고요. 근데 그래도 굳이 이 평수를 따지자면 저희는 그래도 1,000평에서 이제 3,000평 정도에 해당하는 물류센터가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많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저희 로봇이 이제 30대 정도 투입이 돼서 이제 저희 가장 고객도 리즈너블하고 저희도 도입 많이 할 수 있는 물류센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류센터를 가보시면 결국에는 초소형 물류센터가 있고 중형 물류센터가 있고 대형 물류센터가 있는데 대형 물류센터 또한 일부 저희가 담당하는 그 공간의 모습은 중형 물류센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중소형을 타겟화해서 중소형에 맞는 솔루션을 물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대형 물류센터이지만 작업 방식은 조금 이제 중형에 가까운 이 센터를 타겟으로 해야 롱테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협업하는 것도 처음부터 중소기업을 타겟한 게 아니라 이제 대기업 물류센터와 협업을 해서 이 구조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도입할 때 되게 네. 그런 확실한 레퍼런스나 리즌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집 제어 네. 기술하고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뭐 위치에 가서 뭐 하여튼 이 군집 제어랑 로봇 기술이 핵심일 것 같은데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뭔가 어떤 기술이 경쟁사 대비 뛰어나고 앞서가고 뭐 이런 예. 이게 저희도 이제 어떤 사실 로봇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일을 잘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을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한 가지 태스크 플래닝이라는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럼 일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패스 플래닝이 있을 거고, 이제 그거를 이행하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태스크 플래닝에 해당하는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100대의 로봇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도 물론 강점이지만 그 전에 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강점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류센터의 특성에 맞는 게 물류센터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자주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핑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10대의 로봇이다 했을 때 10대의 로봇이 서로 맵을 공유하면서 이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대가 주행할 때나 100대가 주행할 때나 복잡도는 똑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께 있을 때랑 네. 없을 때랑 그리고 이제 대체 어느 정도의 로봇을 들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물류센터가 뭐 바쁜 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 우리께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건가. 네. 예, 그래서 몇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고 우리가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사람의 인건비 줄이는 것 갖고는 말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물론 뭐 월 150. 월 150이니까 뭐 그 정도니까. 그거보다는 한 사람보다는 적긴 네. 하지만 그래서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 건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로봇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또 이게 지금 로봇과 사람이 로봇만 일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로봇이 타가지고 자리에 서서 삑삑삑거리면 사람이 가서 물건을 쳐서 거기다 얹혀야 되고 또 오면은 이제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적화된 사람은 몇 명 어떻게 계산을 공간 대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 두 가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생산성 향상이 얼마 안 해보셨으면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건지 지금은 POC 하시는 중이죠? 지금 아직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POC 기반으로 도입을 전제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좀 많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피킹에 투입되는 이 인력을 이제 패킹 혹은 이제 다른 프로세스로 이제 옮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 10명이라는 이제 작업자가 있을 때 저희는 6대의 로봇과 2명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저희는 로봇이 작업을 이제 자동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퍼실리테이팅을 해준다고 표현을 하면 가장 적합한데요. 결국에는 작업자가 이 10명이 하던 어떤 진짜 일의 총량 혹은 개개인이 일하던 거랑 로봇과 함께하는 작업자의 일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했다면 저희는 6대의 로봇과 오늘 오셔도 되는 2명의 작업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숙련도가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하는데 생산성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죠. 예, 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 대비 그러면 대체 공간이 커지면 더 많은 로봇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공간 대비나 대체 지금 현재 작업장이 얼마인데 그러면 로봇을 뭐 몇 대를 들여라 이렇게 얘기가 10명이면 6대 두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율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동량입니다. 실제 물류센터가 하루에 얼마나 물량을 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작업자 수가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로봇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도 이
센터 환경에 맞춰서 저희가 예상하는 로봇의 생산성을 가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로봇의 대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1000평에서 3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는 그래도 50명 정도의 작업자가 있다고 보면 저희는 그러면 20대에서 30대 로봇을 도입을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은 10대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30대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의 장점인 게 저희는 사람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사를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물량을 밀어주고 네. 이슈가 생기면 멈추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고 로봇 10대랑 수작업이랑 병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만약 로봇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작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우리가 잘한다 싶으면 로봇을 스케일업을 하게 대수를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목표하는 대수가 50대다고 하더라도 10대 일단 써보시고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영업하실 때 이런 뭐 생산성 증대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뭐 도입 기간이면 6개월 걸리던 게 6주면 된다. 뭐 생산성 2.5배 2.5. 예, 증가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더 고객에게 납득이 되는 거는 이게 내가 30대, 50대에 들었는데 이 원가가 얼만데 이 원가 언제 정도면 뽑을 수 있어. 이런 게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네네. 만약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을 하세요? 저희는 물류센터의 특징을 굉장히 좀 알고 가격 구조나 네. 그리고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물류센터는 대부분 이제 임대를 하고요. 네. 2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OI는 무조건 2년 안에 나와야 되고 네. 혹은 이제 뭐 대기업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ROI를 4년 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산출을 했고 또 어찌 보면 역순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원가도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 안에는 ROI를 뽑으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논리로 2년 안에 네. 만드는 게 목표인 거지 설득 논리는 아니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네. 고객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사람을 쓰면은 2년이 아니라 4년이 되는데 우리 기계를 쓰면 2년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납득이 될 만한. 사실 이게 네. 생산성에 기반을 해서 ROI가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어찌 네. 보면 사람과 대비해서 생산성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럼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보다 저희가 한 명 인건비보다는 사실 이 물류센터도 도급 인력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한 명당 인건비가 3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생산성 대비 일단 가격 자체가 괜찮고 이거를 ROI를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보증금의 형태로 미리 이제 돈을 이제 주신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ROI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이력에 우리 이제 네이버 랩스가 있고 1784 빌딩이라고 네. 하는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그 오피스의 로봇을 최초로 도입한 그 빌딩에서 뭐 대표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뭐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로봇이 사람과 같이 이제 하게 돼 있고 거기서도 그 1784 빌딩의 원래 그 구조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그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로봇이 이제 자율적으로는 좀 피해가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어디서 어디로 결국은 이동해가는 이런 그 아이디어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이거 다른 데들도 물류센터 적용은 아니지만 제가 물류센터에 이거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이런 로봇은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해서 협력해서 하는 로봇은 대표님 회사 처음 보기는 해요. 경쟁 관계나 대표님 그리고 또 해외에서나 대표님 뭐
요 사례들이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나 또는 경쟁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물류센터의 인력 수급 문제는 미국이 훨씬 먼저 느끼고 솔루션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에는 로커스 로보틱스라는 이제 2빌리언 컴퍼니가 있고요. 회사가 G2빌리언. 네. 그래서 이런 피킹 어시스턴트 AMR이라는 개념이 로커스 로보틱스가 좀 앞서 있죠. 네, 근데 네. 회사가 G2빌리언이면 이제 유니콘이긴 한데 네. 그렇게 뭐 많이 미국에서 지금 이런 그렇죠. 기술로 뭐 그렇게 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로 보이진 않네요. 아, 밸류가 높진 않네요. 네. 예. 하여튼 갈길 죄송합니다. 수십 빌리언, 계속하세요. 수백 빌리언 회사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벤치마킹한 이유도 이 로봇의 기술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로봇을 관제하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기술로 백업을 많이 잘 하는 걸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로봇이 자율주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동 양식을 짜고 작업 방식을 짜는 게 중요하고 근데 기존 죄송합니다. 그게 네. 뭐예요? 아, 고객의 원하는 대로 이동 방식을 짠다. 이게 뭐예요? 고객이 실제 어떤 그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은 예를 들면 오늘 오후에 출고가 돼야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오전에 출고되는 것은 뭐 내일 아침까지 한다. 이런 그 이커머스 물류센터 혹은 물류센터의 앞단의 물류 소프트웨어에서 그 물류 어떤 사업에서 네.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물류센터에서는 당일 어떻게 일을 할까를 매일 아침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하는 일이 단순한 이동이라면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로봇 스스로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른 이런 기존의 로봇 회사들은 실제 이동을 잘한다 정도로 끝났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며 오늘 물동량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를 산출해주는 회사는 없었던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로봇의 행동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나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A라는 로봇이 있고 B라는 로봇이 있는데 얘가 이동하고 있으면 누가 더 급한 건지를 관제해서 알려주면서 얘가 먼저 쓰고 얘가 먼저 가는 길을 빨리 가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게 될까요? 네, 그것도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을 이제 A, B, C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A, B, C를 한 로봇에 담을 수도 있고 A, B를 담고 C를 여기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B, C를 각각 다른 로봇이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그 로봇 한 개가 한 개의 빠레트라고 그러나요? 한 개의 그 바구니를 담당하나요? 그것도 저희가 그 이점인데 저희는 이 로봇당 토트의 이걸 바구니를 토트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빠레트를 엉뚱한 물류에서 아는 단어가 빠레트밖에 없어가지고 지게차랑 팔레트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무식함이 들어요. 아니요, 무식.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토트 단위로 네.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그 토트의 수도 가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는 하나의 오더, 즉 보통 사람들이 주문하는 오더가 한 바구니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오더당 한 토트를 매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트가 2개, 3개씩 늘어난다 하면은 저희는 한 오더를 두 개의 토트, 3개의 토트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건 로봇하고 관련 없고 사실은 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이거 최적화 계산해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송 대표님 네. 질문은 얘는 내일 아침에 출고될 물건을 싣고 있고 얘는 오늘 당장 오후에 출고될 물건을 싣고 있다면 둘이 마주쳤을 때 얘는 쓰고 급하게 쳐내야 애가 먼저 가느냐 이런 판단. 군집주행 관련된 예, 거군요. 예, 이런 그쵸. 거 관련된 맞아요. 쪽이 가깝거든요. 맞죠?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는 그 로봇마다 고유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서 네. 자기가 먼저 이제 워크스테이션, 즉 이제 포장대로 가야 되는 로봇이 있으면 먼저 비켜주거나 이런 로직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기본이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요. 어려운 거 아니다? 아니요.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죠. 음. 저희는. 그 한국의 경쟁사로 뽑을 만한 회사가 있어요? 로봇 회사 중에? 그러니까 물류로. 예, 물류 로봇. 익히 아시겠지만 물류 로봇을,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을 물류 현장에 적용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트윈이라든지 LG전자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시스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사용하던 거를 물류에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현장에 맞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좀 더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같은 고객을 두고 저희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또 경쟁사도 솔루션을 제시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이 고객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미 준비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우리는 로봇이 있고 원하는 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로봇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온 업체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업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은 미리 고민을 한 업체다? 그쵸. 예, 뭐 네. 그게 아주 짬짬이 자랑을 하시네요. 짬짬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대표님 지금 로봇 하는 거에 죄송합니다. 이 대표님 먼저 질문을 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저는 갑자기 하니까 지금 말리는데, 예.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